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힘든데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분명히 저거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든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꾸 어떻게 돼요? 쌓이다가 한 번에 폭발해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든 분들 표정이 몇 년 참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부터. 그럼 몇십 년 되신 거네요?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오, 50대 초반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죠 뭐. 사실 그래 보였거든요. 50대 초반으로. 그러면은 뭐 몇십 년 참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가출도 많이 하고. 그래요. 새엄마라서 제가. 아, 그러면은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 참게 된 거예요? 또 힘들었었죠. 새엄마가 많이 구박을 했으니까. 아, 그래요. 그게 그 새엄마한테 터졌어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한테 터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터졌죠. 아, 새엄마한테 다른 사람한테. 터트리면은 아빠한테 뒤지게 맞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아빠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더 맞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친엄마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사랑해서 저를 그러니까 뭐지? 하룻밤 엔 엔 엔다이아 will love is love you. 그거 다른 네. 애는 아닙니다. 히트니 휴스턴 보디가드. 아빠는 아들을 원하셨는데 딸이 또 딸이 나왔구나. 나와갖고 또 아빠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좀 힘들게 살았죠. 그래도 그 참 눈물 나죠. 지금 들어도 그 아빠한테 맞고 또 엄마는 또 내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새엄마인데. 안 돌아가셨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아, 그래요? 엔다이아 윌러. 친엄마랑 한 몇 달도 안 살았어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희망적인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이 힘이 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 그게 깔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좋은 시작을 하신 거니까 네, 계속 그 길을 가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든지 몰랐는데 사실 사람이 힘든지 몰랐는데 그게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쌓이다가 그 사람한테 터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데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인식의 힘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도 하고. 네.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엔다이아 교회 같은 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강연장에서 이뤄지는 되게 좋은 일이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울고 웃고 뭔가 삶의 변화도 받고. 근데 그러면 보통 뭘 차리려고 해요. 그래서 차려서 잘못 차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 맞아요. 그럼 교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걸로 뭐 사업을 하거나. 저도 왜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근데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보통의 남자보다 훨씬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환경의 영향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좋아. 여자 입장에서요. 너무 좋은데 막 이 오빠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못 갈 텐데.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좋고 그 사람들을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계속 지속된 좋은 관계를 별로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된 공동체에 대한 불안함? 어색함?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좋고 저도 머릿속에 가끔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사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멀리서만 본다고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기를 넘어오지 못한 채로만 저를 보는 거예요. 동물원이 이렇거든요. 동물원. 동물원에 여기 동물이 여기 있고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못 넘어오잖아요. 나는 근데 이게 별론데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뭐 밥도 먹으면서 얼굴도 보고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살 더 쪘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 멀리에서 보내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뭐 번외의 얘기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왜 목사를 안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목사를 했으면 무식한 표현이지만 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요. 근데 이 성직자를 한다는 건 그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스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내가 전하고 싶은 진리가 더 빛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난 마땅히 누려도 돼.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 뭐 이렇게 크게 하는데 뭘 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내가 이 정도는 뭐 경제적으로 누리고 뭐 사회적으로 누리는 거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별로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누리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하고의 그것도 하려면 그러면 종교 지도자 되는 건 난 자격이 없고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런 사연도 듣고 그럴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삶의 진실한 얘기를 그 어려운 얘기를 갖고 온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강연을 좀 오래 보셨으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출근하자. 확실한 건 100%는 아니지만 저의 솔직한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강연이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1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2개니까 1년에 24개. 제가 인문계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저 공고 나왔거든요. 그럼 10년이면은 240개의 아무리 겹쳐도 조금 다른 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포프리 쇼도 하고 김창옥 TV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요 방송이 나갈 때쯤 돼서는 이제 포프리 쇼는 안 한다는 발표가 나고 나서일 거예요.
사실 포프리쇼를 하면 돈을 제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적지 않은 돈이고, 근데 욕심인 거, 그러니까 그때는 욕심이라고 못 느꼈는데 안 하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욕심이구나. 한 달에 4개를 하는 거는 새로운 내용을. 네. 이게 양심적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면, 이게 한 달에 2개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려면 이게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사라져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야, 이거, 야, 그러니까 감동을 받든지 깨달음을 얻든지, 그리고 그거를 좀 숙성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강의는 제가 보기에는 활어가 아니라 숙성회와 같거든요. 그냥 바로 대가리 쳐가지고 딱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숙성 기간을 걸쳐서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달에 4개는 사실 버거워요. 제가 보기엔 한 달에 1개가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 정도에 완벽하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인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돈을 더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좀 더 버는데 뭔가 제 안에서 미세한 불편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신이 나야 되는데 신이 안 나고 막 짜내야 돼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신이 안 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질러. 뭘 사겠어요? 신발. 또요. 차. 또요. 뭐 사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사고 뭐. 그러니까 물건은 뭐가 막 쌓여요. 그리고 내 삶의 질은 떨어지고 신과의 커넥팅이 안 돼요. 그래서 용기 있게 욕심을 버리자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고 보니까 내 욕심이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욕심이라고 느끼시는 지점이 다가오면 좀 그 욕심을 덜어내고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뉴욕 중앙공원이라고 있어요. 센트럴 파크인데, 센트럴 파크를 뉴욕 중앙에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걸 처음 만들 때 어떤 분이, 지금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땅값이 비싸지고 금융, 문화, 예술 어마어마해지는데 이때 공원에, 이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0년이 지나서 미국은 이 공원의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제가 영어로 이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냥 뭐 big problem, USA, mental broken, Jesus, 뭐 이런 뜻으로 대충 해석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돈 내고 연방 정부에서 돈도 받고 뭐 누군가가 펀딩도 하시고, 그래서 중앙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일이 많고 뭐가 막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원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뭐 해요, 공원에서? 네? 피크닉. 또요. 멍 때리고 걷기 하고 수영복이나 심지어 위에 거는 벗고 누워가지고 태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공원에는 뭘 하는 데냐? 자기의 옷을 벗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옷들이 있잖아요. 나이, 사회적 지위, 내가 뭐 사장이다, 뭐 내가 뭐 이쪽 짬밥 몇 년이다. 그거를 벗고 그냥 자기의 원초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마음의 공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음악 캠프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음악도 듣고,
오리도 막 있잖아요. 그럼 오리 먹이 주고 막 한국 아저씨들 저 오리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저 임자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아까 그 말 했잖아요. 멍 때릴 수 있는 곳.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그게 자기 마음의 공헌이라는 거죠. 계속 똑똑한 척 월가에서 막 이것만 하지 말고 내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자기 마음의 공헌이라는 거죠. 그 공헌을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 공헌의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우리가 필요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만한 약을 먹어야 되든지 그만한 정신과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든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값이 비싸다고 전부 다 빌딩을 지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도시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얘기도 똑같다는 거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재능 그걸 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돈하고 바꿔버리는 거죠. 전 그렇게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그렇게 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떻게 사는 좋은 모습으로 산 선배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없는 집에서 태어나니까 뭐 그냥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좋은 걸 봤으면 우리가 그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했겠죠. 욕심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래요. 욕심의 반대말은 자기가 이미 받은 것들을 계산해 보는 거래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말고 이미 받은 거를 계산해 보는 것이 욕심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요즘 좋더라고요. 성경책에는 이 표현을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문구로 써놨더라고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해보라고요? 세어보아라. 그것이 욕심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계속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보아라.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미 받은 것을 세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이 들거든 저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세요. 500원씩. 전보다 수입은 많이 줄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준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사람은 좋은 걸 한번 경험하면 나쁜 걸로 돌아가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되게 깨닫거나 엄청난 선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김창옥이 누구냐라고 제 자신에게 묻는다면 저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싶고 뭐 그런 과정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과정의 사람. 그렇지만 뭔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그러면 여러분과 뭔가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완성되지 않은 살짝 쑥스러운 제 조금 화장하지 않은 제 얼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상사가 일을 너무 안 해서 힘듭니다.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저희 PD님이 쓴 건가요? 예전에는 이런 거 볼 때 그냥 말했는데 이제는 좀 뜨끔뜨끔 사무실에서 썼나 이거. 근데 이런 거 같아요. 한국은 아직도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나 내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명령을 하거나 지적을 할 때 그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적했을 때 그들이 변하고 우리를 좋아해 줄 사람은 원래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러니 저는 그냥 인정을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팀장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되게 잘 해결됐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또 배려해 주셔서 되게 잘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배려해 주셔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낙가무라 아닌가? 그 정도까지 하세요. 아부를 반복하게 하면 충성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반복하게 잘 못해요. 그리고 칭찬 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칭찬할 거 10%인데 30%로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칭찬할 만한 상황이 올 때 칭찬하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100% 해도 겸손해야 돼. 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러셨어. 교만하면 안 돼. 뭐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져. 네가 넘어져 봐야 엄마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알겠다 하고 엄마 생각이 나지. 그때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할 겁니다. 농담 같죠?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각기 다른 분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아는 분인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줘 보세요. 남편이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식탁에 남편 가방이 있어요. 확 썰어서 먹어버릴까 싶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고치지 않고 식탁 위에 가방을 계속 두네요. 밥을 책상 위에 차려줘 볼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연이 다른 건데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와이프가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별 쳐서 도와주세요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말인지 혹시 두 분이 같은 부부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단일민족 국가, 백이민족, 이게 아마 저희 어렸을 적엔 되게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의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프라이드가 되는 것은 이제 좀 낡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백이민족, 한민족, 단일민족 이런 말은 매우 저는 편협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프라이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좀 마치 이제 그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고는 이제 헌 부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저는 인류사적으로도 저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민족끼리 사시지만 제가 보기에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순간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단일 민족이 결혼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라면 자 다문화 가정인데 우리는 무조건 다문화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무조건 다문화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인간은 거의 다문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독특한 계약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의 나라의 언어와 풍습과 이러한 것들을 되게 이렇게 궁금해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할 어떤 기본적 내 인격이나
상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하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민족, 저 언어에 대한 사랑, 자꾸 우리는 사랑으로 접근하는데 사랑으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호르몬이에요. 저 여자랑 어떻게 좀 퍼포먼스 하고 싶은 그 호르몬이야. 근데 결혼하면 퍼포먼스를 거의 안 해. 그냥 성직자가 돼버린다고요. 성직자.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와이프가 코로나 걸렸는데 남편은 안 걸리고. 왜? 철저한 거리 두기를 코로나 전부터 했기 때문에 CPR을 안 해도 돼. 그냥 안 걸려. 자, 그건 왜 그러겠어요? 자, 봐보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형이 어떤 여자예요? 그랬더니 처음 만난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쇼킹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처음 본 것에 대해서 뇌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보면 인간은 뇌가 시각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마워하거나 반응하는 게 되게 더뎌진대요. 그래서 올해 아무리 가방을 사도 우리는 들 가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옷이 많아도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20명 이상이 안 온 거예요. 아니, 옷이 없는데 어딜 돌아다녀요?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샀잖아요. 앞으로도 살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어쩔 수 없이 길들여지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 뭐냐면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관계가 새로워지나 봤더니 편안하고 치열업 해주고, 즉 언어, 비언어를 좋게 해줄 때, 나한테 좋게 해줄 때 솔직히 그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인간관계의 희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사랑보다 예의와 언어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사랑이 매우 상대방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의지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의 있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대해준 거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스승들을 원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스승을 찾아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배우려는 자에게 신이 스승을 보낸대요. 삶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스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승들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언제 나타난다고요? 배우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겸허하게 스승을 구하는 자 앞에 어떤 삶의 절대성이 우리에게 스승들을 보낸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스승들은 이미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스승을 볼 수 없는 거고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난을 겪고 나서, 고난이라는 것은 기경하는 건데, 기경이 뭐냐면 날카로운 도구로 땅을 파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날카로운 도구로 땅을 파요. 봄이 오면 밭을 갈아엎으려고요. 여러분 마음이 땅과 같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최근에 갈아엎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자꾸 파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요? 언제가 온 거예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삶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요. 그러니 최근에 내 마음이 무언가 날카로운 거로, 묵직한 거로 계속 갈아엎어졌다면 여러분 마음에 좋은 씨앗이 들어오기 일보 전이에요. 그때 마음의 힘을 너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센 걸로 갈아엎거나 아니면은 안 갈려서 씨가 우리의 마음에 잘 안 들어오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일단 이분은 안 죽는다. 왜? 약 사러 가기도 귀찮고 죽으러도 뭐 가는 것도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는 것도 짜증나. 자, 그럼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것 중에 이게 뽑혔다는 거예요. 참 말을 잘 엮네요, 그냥 제가 봐도.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참 말을 잘 엮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없는 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말 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존하는 것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들어도 여기 오셨고 이 글도 썼고 그리고 이게 뽑히기도 했어요. 아직 죽기엔 일러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다고 확신했는데요. 지금은 그 확신이 불안과 불신으로 향하고 마음은 늘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면 이제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20년, 이제 22년인데 저는 20년 전후가 되니까 거의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솔직히 제 강의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 강의가 영원할 줄 알았고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노하우가 쌓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강연은 돈은 안 줘도 난 할 수 있어. 난 너무 행복한 일을 하고 있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어라고 생각했죠. 근데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되니까 저는 좀 일찍 어쩌면 뭐 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마냥 살았던 때보다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가고 거의 중후반으로 가니 쓸데없는 힘이 빠진 게 좀 더 좋고 뭐 저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내가 이게 참 그래. 내 밝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내 파이팅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이게 용납이 잘 안 되고 미안하다고도 느꼈고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아니 지금 모습도 좋다.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뭐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더 낫다. 괜찮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용당하는구나 이런 느낌.
예, 인간은 결국 그런 느낌 한 큐에 죽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나를 수용해 주는구나. 이제 그걸 전 다행히 여러분한테 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 강연 들으신 분에게는 한두 번 추천해드린 것이 있는데, 주인공이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아세요? 미란다 커? 미란다 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란다 커의 전 남편이 나와요. 이제 미란다 커의 현 남편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란다 커의 전 남편 올랜도 볼룸? 골룸은 아닐 거예요. 올랜도 블룸이래요.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십자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 두 종교가 계속 뭐 몇 차 전쟁하는 건데, 올랜도 블룸은 십자군의 수장, 그 다음에 이슬람의 수장은 살라딘이라고 하는 노장. 뭐 계속 죽이고, 뭐 그냥 계속 전쟁 보면 계속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피 흘리고 죽고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기냐면 이슬람이 진영이 이겨요. 그래서 그 몇 차 전쟁에서는 이슬람이 이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면 뭘 차지하려고 싸울까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네, 맞아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이 두 종교의 성지예요. 저는 모든 각 사람 마음에 자기가 지키고 싶은 성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스러운 게. 누구는 돈, 누구는 이미지, 누구는 자존심, 누구는 가족, 누구는 뭐 등등.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뭔지. 우리는 그 자기의 예루살렘을 누군가가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야 라고 걔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네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나 자존심 빼면 시체 여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은 발표도 돼. 내 돈만 뺏지 마라. 자존심 그 깎고 개나 줘라. 그게 뭐 국에 끓여 먹냐? 뭐에 끓여 먹냐? 그래? 뭐 네가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못생겼다? 그렇지만 내 돈은 갚아라. 이게 사람마다 자기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자기 예루살렘이에요.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내 목숨도 불사하겠어. 남 목숨도 뺏을 수 있고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그게 자기 예루살렘이에요. 자기의 신이 있는 곳. 대부분 보면 종교가 자기 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자기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똑같으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슬람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 쫙 이렇게 이쪽 쫙 이렇게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따가닥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주고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다른 타지로 죽이지 않고 보내주는 조건으로 예루살렘을 주는 협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랜도 블룸이 물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죽었고 싸웠다. 피비린내 나게. 너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살라딘이 이거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Everything.
전부지. 내 신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성지야?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 알았다, 가라. 그리고 둘이 이렇게 가요. 근데 살라딘이 가다가 완전 노장이거든요. 얼굴 주름 많고 진짜 멋있어요. 말을 탁 돌리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or nothing. 이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뭔 소리야? 말장난인가? 그리고는 말을 탁 돌려서 가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끝이 everything or nothing.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거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혼일 수 있고 이별일 수 있고 배신일 수 있고 내 인생 허망한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난 죽을 일이고 또 때로는 누굴 죽이고 싶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기도 해요. everything이에요. 근데 또 돌아보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 or nothing. 21살에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제가. 엄마가 멍청이라고 했어요. 저 솔직히 멍청이라고 해서는 죽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앞에 단어를 하나 붙였어. 똥멍청이라.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했으면 괜찮았는데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걸 집에 가다가 또 들어버렸네요. 영화처럼.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엄마는 나의 신이었거든요. 엄마는 늘 내 편이었어. 근데 저 엄마가 내가 창피하구나. 근데 억울한 게 아니야. 나도 이해가 돼. 나도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봐도 난 뒤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살 이유는 없지. 그땐 그게 에브리띵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전문대 재수해서 떨어진 게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가 모호한 때가 와요. 엄마도 아니고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도 아니고 은퇴해서 사회에 쓸만한 인간도 아니고 남들은 다 자기 아이들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하죠. 조금만 거리를 띄어서 보시면 지금은 죽어야 할 이유, 심지어 죽여야 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데 우리의 이 이야기가 살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저 태어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때렸거든요. 손찌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 매를 갖고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뭐를 무서워한다든지, 되게 불편해한다든지.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때렸는데요. 근데 또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뒤지게 쳐맞았거든요. 짝대기로도 쳐맞고 후라이팬으로도 맞은 적이 있고 욕도 뒤지게 쳐듣고. 근데 또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또 상처가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목 넘김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마당에서 등목 같은 거 하셨거든요. 노동일 하시고 집에 오면. 제가 본 아버지의 몸은 되게 다비드상 같았어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몸은 되게 조각 같고. 그러면서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아무리 몸이 좋아도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때 당시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자, 귀가 안 들리죠? 배움의 기회가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요. 내가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를 선택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하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몸도 머리를 써서 몸을 쓰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늘. 제주도에서 돌 깨는 일을 하셨으니까 다 야외에서 깨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걸 야외에서 깨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근데 그걸 또 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좀 저 노하우가 쌓여서, 저 경력이 인정받아서 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일용직 노동자로만 살았다가는 나이가 먹으면 힘이 들고 이 일도 할 수가 없고, 뭔가 미래에 이게 너무 미래가 위험하고 불투명한데, 그 생각을 이제 어린 나이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왜? 뭐가 문제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다른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보다 석공을 잘 못해요. 아버지는 보통 사람보다 힘도 세고 정밀해서 돈을 20-30% 더 받는 걸 엄마는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셨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조각가로서의 가치를 엄청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노동일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락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일을 못하는 아저씨는 귀가 들려. 노하우가 있어. 경력이 쌓여. 그리고 머리를 쓰시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 십장을 하는 거예요. 십장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이게 노가다판의 용어인데, 매니저? You okay? Management. 매니저. 그래서 자, 제가 같이 시작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다 우리 똑같은 노동자예요. 하루에 5만 원 받아요. 근데 제가 5년 10년 됐어요. 자, 그럼 노하우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건설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중간에서 제가 빠리빠리하면 이분들이 건설회사가 바로 컨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오야지나 십장이 있어서 저한테, 야, 이번에 이 공사하는데 이 정도 인원 필요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와. 돈은 얼마야? 그럼 제가 딱딱 전화해서 지금 오신 여러분 중에 누가 잘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막 일은 못하는데 저한테 말대꾸만 계속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분 잘라버려. 그리고 말이 없지만 일을 되게 잘하고 솜씨가 좋고 시간을 잘 지켜.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을 선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50명 묶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 받고 50명한테 건설사에도 또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조금 더 덜 힘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0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신뢰가 되면 브랜드가 돼서 매니지먼트 회사를 할 수도 있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근데 아버지는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이제 또 막 친구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노가다 하시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한라산 중턱에 일을 하러 가셨는데 목장에서 나온 양이 하나 있는데 무리해서 나온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의 특성이 뭐냐면 양은 자기 혼자 무리를 찾아갈 능력이 없대요. 목자나 개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지가 혼자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혼자 그 무리로 돌아가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제주도 어떤 목장에서 나왔는데 아버지하고 친구분들하고 잠바로 양을 탁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할게요. 아버지 친구분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양 잡수던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이 무용담을 얘기를 하면서 양 잡아가지고 엄마가 마당에서 막 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돈이 없는 날은 이제 그 양 다 먹었으니까 두부에다가 두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양념장 위로 쫙 해가지고, 그럼 또 그 두부에다가 또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끝나면 또 싸우고 술 먹고 노래 들어간다 사 짝짝짝짝짝짝. 또 어느 날은 또 타조 한 마리 또 잡아가지고 또 타조, 제주 타조 농장에서 뭐가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농장 밖을. 그리고 또 뭐 이쁜 새 제가 또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애가 다리 쩔뚝쩔뚝 되니까 비둘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놓고 밖에 나갔다 와서 보더니 또 없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누구 애비가 술안주를 해버렸다. 아따. 그리고 또 새도 잡수시고 타조도 잡수시고 또 양도 잡수시고 또 강아지도 또 잡수시고 말 임금님만 먹었다는 말도, 제주도에 또 말국이 있거든요. 말도 잡수시고. 유일하게 저에게 좋았던 추억은 딱 하나. 공병이 많이 남잖아요. 공병. 그때는 2홉, 4홉 대병이 있었거든요. 2홉돌이 지금 제일 작은 거, 4홉 이만한 거 있어요. 대병 이만한 거. 그거 마당에 막 있으면 이제 그거 모아서 전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 주면은 뭐 뽀빠이나 뭐 자야라고 뽀빠이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쫀득이랑 뭐 삼양라면 바꿔 먹고 뭐 그거 그걸 어린 나이에서 보면서 맨날 뭘 다 먹고 막 노래하고 싸우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눈이 생긴 거예요. 왜 저렇게 사시지? 맨날 힘들다 말하고 맨날 술 먹고 엄마는 뭐 맨날 뭐 잡아서 주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야지. 저렇게 언제까지 술을 먹고 살 건가? 언제까지 이거를 패턴을 반복할 건가? 그게 어린 나이에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힘든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보장된 제도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도 없고 몸은 다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근육은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더 치고 나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더 그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에서로 태어난 저한테는 엄청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람을 보면, 자기 개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랑 멀리 떨어진 사람을 보면 속으로, 그 사람한테 말은 직접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렇게 사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차가 없는 거죠. 그게 누구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강하게 제가 그렇게 다그쳐 그냥 조졌다고 할게요. 그렇게 제일 강하게 조진 사람이 누구냐면, 저한테 뭘 배우러 오겠다고 했던
제자라는 사람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강사 안 돼. 너 그 뭐 말 잘해서 강사 될 것 같아? 네 삶을 바쳐야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막,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갔죠. 근데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분명히 전에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7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는데, 그러면 나의 삶은 10배 성장했냐? 나의 삶은 10배 감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지 않고 계속 미래를 준비하려는 습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어떤 의미로서는 인생을 어떤 부분에서 더 재밌게 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돌리를 해봤어요. KBS 자연의 철학자들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그거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돌리를 해요. 그 돌리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몇 시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생 노가다야. 돌 이만한 거를 사람 손으로 100%, 그리고 망치로 모서리 깨다가 눈에 팍 튀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다리에 떨어지거나 손이 찢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촬영용으로 이거 잠깐 하는데 아버지는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못 넘어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음식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노가다를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거는요, 이제 끝나면 계속 뭔가, 여러분 막 하루 종일 망치질 3만 번 했어요. 돌 수만 킬로 날랐어요. 끝나고 저녁에 방울토마토랑 샐러리랑 비트 좀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선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뭐가 땡기냐? 무조건 고기가 땡겨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단백질이 땡겨요. 계란 안 돼요. 하루에 망치질 3번 하고 메추리알 30알 먹는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무조건 고기가 땡겨요. 이건 노동일을 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기 먹을 때 뭐에다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쵸? 고기 먹으면서 미란다를 먹는다든지 환타 파인애플 맛을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 추운 데서 일했으니까 몸이 얼었어요. 이 언 몸을 제일 빨리 녹일 수 있는 건 추운 몸과 힘든 마음, 정신을 순간 녹이는데 제일 좋은 건 알코올이에요. 긴장했잖아요. 춥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고기에 술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힘들잖아요. 노동일은 제가 해봐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는 노동일이 아니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일 빨리 나는 힘은 술의 힘이에요. 술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술을 먹으면 힘든다는 걸 잠깐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에너지를 오늘 갖다 쓰는 거예요. 계속 지하수를 갖다가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희망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일 나는 또 노동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6이고 나의 돌파구는 없고, 보상은 받아야 되고, 추위는 녹여야 되고, 긴장은 풀려야 되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어머니 요 어른들 보면 좋은 고기 먹고 술 드시고, 이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서 그렇지만 어른들은 노래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네 아저씨들 술 먹고 끝 느낌은 안 좋았지만 되게 많이 웃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져 먹고 양 먹고 말 먹고 온갖 좋은 거 잡수고 웃고 농담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돌아보니 내가 내 이미지,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강박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불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내 삶에 축제는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축제들이. 사실 저는 오늘 콘서트장 솔직히 말하면 못 올 뻔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요.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특정한 옷을 반복해서 입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에 있는 빨간색 터틀넥이에요. 이거 보셨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옷 입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갱년기 들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몸에 힘이 없으니까 옷을 별로 막 이렇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 편한 옷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리닝만 입게 되고, 신발도 이런 뾰족한 신발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는 계속 슬립바만 신고, 그 이제 크록스 있잖아요, 수술실에서 이제 신는 거, 이제 계속 이제 그딴 스타일의 신발, 뭐 속옷도 전에는 뭐 나는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탁 이런데, 아버지들 입는 거 BYC 있거든요. 이렇게 그 거의 반바지인지 속옷인지 알 수 없는, 이렇게 조금 사람이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에서 제가 고두심이 좋아서라는 프로 요즘 같이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불편한 옷이 좀 다 예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편안하게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화면에는 좀 이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연 영상이 오래 남으니까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불편한 옷이에요. 옷 여기 이것도 별게 이게 없고. 저는 진짜로요, 여러분, 저는 한복 입고 강연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두루마기 이렇게, 돌김용옥 선생님처럼. 왜냐면 제가 한복을 입고 강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복은 되게 겉으로는 품위가 있는데 속이 되게 편해요. 여자 옷하고, 여자 한복하고 남자는 다르거든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여기 이렇게 쪼매져. 여기 쪼매지만 남자는 이렇게 두루마기를 딱 입으면 여기서 쪼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면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강의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저 30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사람들 앞에 서로 말할 나이는 최소 50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무게감이 있어요. 어떤 무게감이요? 자연스러운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살아온 삶에 힘듦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 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른 나이에 강연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선생인 것처럼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과장해서 그냥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 될 것. 안녕하십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좀 텐션이 항상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장되게 웃겨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 강박이 있거든요, 저는. 과장되게 웃기려고 하는. 그래서 저 유튜브 채널 하나 또 만들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광고료 생각 안 하고 김창옥의 재미없는 TV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아예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재미난 강연 보시려면 김창옥 TV 가세요. 이거는 재미없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왜 재미없는 TV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왜 재미없는 TV라고 제가 하려는 걸까요? 재밌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맞아요. 머리에 항상 그게 있으니까. 최고의 가성비가 뭐야? 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물 한 방울 끝까지라도 짜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야 돼. 이게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텝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 오랜 강박증이 있어요. 재미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제가 여기 안에서 막 이게 눈치를 계속 이렇게 돌려요.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저 눈이 원래 작았거든요. 근데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고아원 갈래 질문하면서부터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겁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마냥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좀 어색하고 부러워요.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돈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보다 어떤 때는 더 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 좀 어쨌든 지금 저의 모든 강연의 모태는 되게 큰 게 강박과 결핍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재미없는 TV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집 없이. 왜요? 돈이 여러분 강박증이 있으면 뭐 좀 잘하거든요. 청소도 잘해요. 일도 잘해요. 완벽주의적이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여유가 없어요. 나는 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는 쟤보다 더 노하우가 많은데 내가 보기에 삶은 저 친구가 더 알차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이고 괜찮은 삶을 살고자 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돈도 벌고 노하우도 쌓이고 경력도 쌓이고 실력도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만큼 이렇게 좋아졌어?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오히려 옛날에 그때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때는 막 별거 아닌 거 먹어도 막 엄청 맛있게 먹고 막 근데 이제는 막 15만 원짜리 막 오마카세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어 뭐 이러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인천공항에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막 이러냐. 왜 돈을 몇백만 원 쓰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아프다,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이거 뭐하러 하냐고요. 고생하고 돈 쓰고 속 베리고 살찌고 물이 제일 맛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정확한 지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야. 애들만 예고 진학하면 돼. 우리의 유학만 합격시키면 돼. 결혼만 하면 돼. 시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먹은 시어머니는 무병장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닫힌 하나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닫힌 문 10개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가면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종차별을 당하고 언어 문제가 있고 마약에 노출되고 동거를 하기 시작하고 엄마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자기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강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려는 김창옥 TV 하나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재미없는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좀 오롯하게 만나야 되겠다. 왜? 나를 오롯하게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조건부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질문지에도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나는 벌써 몇 번 실패를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거는 모두 다 우리가 괜찮고 완벽한 곳을 향하는 곳에서 나온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불안하죠. 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벌써 3번째인데. 난 그럼 진짜 루저가 되는 건데. 이런 생각. 최근에 저 제주도에 힘들면 내려오라고 한 친구 있었잖아요. 걔는 되게 지나가면서 이상한 도인 같은 말을 한 번씩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던지는 건지 그냥 던지는데 제가 그걸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가 저보고, 창우가 나 너 강연 많이 봐. 근데 너 육지 사람들 힐링 시켜주느라고 너 언제 쉬어? 힘들면 내려와. 이랬어요. 답장을 안 했는데도 또 답을 했어요. 창우가 힘들면 내려와. 이 말을 6개월을 했어요. 얘가 힘들면 내려와, 힘들면 내려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근데 그 친구가 힘들면 내려와라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창우가 힘들면 네 자존심에서 내려와. 창우가 네 이미지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이미지 붙잡고 있지 말고 힘들면 내려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다가 제주도 갔는데, 야, 창호가 너무 막 열심히 살라고 하지 마. 적당히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면서 살아. 근데 그 말이 희한하게 나 나쁜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 저 마음을 먹으면 나쁜 일을 더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도인처럼. 근데 걔 제가 보기에 되게 괜찮게 살거든요. 자기 와이프는 시내에 살고 자기는 시골에 살고, 주말에 와이프가 와가지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는 자기 와이프가 좋대요. 카톡 왔어요. 창우가 애들이 커가지고 와이프가 시골로 들어오겠댄. 봄날은 간 것 같아. 연무 넘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더라. 봄날은 간다거든요. 봄날은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창호가 와이프하고 네 콘서트 갈게.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 있는 남자 중에 자기 와이프하고 잘 지내는 3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저 친구 10만 명 있는데 딱 3명만 사이 잘 지내거든요. 근데 걔가 거의 2번, 3번은 해요. 한 명은 어떤 배우. 자기 딸 둘 있는데 자기 소원은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딸들 얼른 키워놓고 와이프랑 해외여행 하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라는 친구. 지금 여성분들 표정이. 실제로 이런 부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근데 그 3부부 중에 한 부부거든요, 제가 아는. 근데 뭔가 저한테, 야,
나쁜 짓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네 강박에서 벗어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재미없는 거 해야지. 여러분 너무 좋은 엄마 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 성에 본인이 안 차서 애들한테 안 좋은 기운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아버지를 경험한 남자들은 자기가 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튼 것 같으면 엄청 절망하거든요. 너무 좋은 아빠, 너무 좋은 엄마,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그 마음을 먹으셨다는 건 여러분 안에 꽤 괜찮은 좋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알려드리기보다 여러분은 이미 질문하신 각양의 그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독한 감기 끝나고 약간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안 좋아져 있는데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 오늘 개인적으로 노력한 거는 뭐냐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겠답니다. 그러면 오버해서 더 잘 안 되거든요. 살다가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식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선명한 사람은 이때 이거를 만회하고 회복하려고 무리하게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꼭 삐그러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요즘 혹시 갱년기가 오셨거나 인생을 20년 전후에 결혼 생활을 하셔서 뭔가 우리만의 그런 권태기가 오셨다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그냥 우리만큼만 하려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재미없는 TV를 할 때 한번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더럽게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 안 보도 되고 아니면 저의 강박을 제가 어떻게 치료해 가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도 용기가 나시면 그 대열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동네 친구들하고 학교 이제 저는 1학년 1반, 2학년 1반이었는데 옆반 애들하고 그거를 이제 어린애들은 다구리를 뛴다라는 표현을 써요. 집단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저쪽 1반하고 2반하고 마대자루도 갖고 막 와가지고 막 복도에서 싸워요. 둘이 막 진짜 쟤네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욕만 하고 싸우진 않아요. 그때 제일 먼저 나가서 친구를 딱 어택하는 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선방 깐다라고 표현해요.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강박을 치료하는 이 전쟁 같은 것도 우리가 먼저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용기 있게 선방을 친 애를 보든지 아니면 떠밀려서 선방을 친 애를 보든지 보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올라오실 거예요. 혹여나 저 같은 강박이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완벽하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자존심이 세고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한테 지고 싶지 않고 남한테 잔소리나 남한테 지적질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매우 본인이 강한 강박이 있어서 성과를 냈지만 성과를 낸 만큼의 평온이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제가 재미없는 TV를 하면서 선방을 하는 걸 보시고 여러분도 같이 우리의 삶에 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재미없는 TV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때는
구독자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료가 의미가 있을까요? 좀 있습니다. 좀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서. 근데 광고료도 의미 없어질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광고료라는 숫자도 의미가 없고 구독자의 숫자, 좋아요, 클릭 거기에서 최대한 자유로워지는 게 제 강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재미없다고. 제가 말하는 재미가 그 강박이거든요. 여러분의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완벽해야 돼.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이미지여야 돼.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만한 게 우리 집에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우린 힘든 거예요. 아유 그래 쟤네 집은 이건 좋은데 저건 좀 그러네. 그거를 받아들여야 숨을 쉬는데 야 쟤네 집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어마무시하진 않지만 뭐 참 딱 보기 좋네.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이미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 강박에서 혹시 갖고 있다면 자유로운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